예, 정부가 제기한 남북 군사회담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측 제의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북한의 속셈은 과연 뭘까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기다렸는데 오늘까지 답이 없네요. 예. 이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략적 침묵인 건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관측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완전히 거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여전히 거부라기보다는 또 나름대로의 셈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관측이 가능합니다. 예. 북한에서 그 노동신문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를 보면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제 조건을 제시를 한 거죠.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를 하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지 말아라. 그것이 전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늘 뭐 북한과의 대화를 할 때 보면 우리 측이 제시한 것을 북한이 그대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죠. 늘 역제의를 하거나 뭐 시기나 방법이나 의제를 바꾸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뭔가의 계산을 지금 하고 있다. 여전히 뭐 21일 오늘 원래 회담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것은 뭐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군사회담 같은 경우는 그 의제로서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대 행위 중에 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랄지 뭐 대북 정단 살포 중단이랄지 그러니까 북한이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카드 정도는 저희들이 기대를 했는데 저는 지금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김정은의 어떤 다른 속내, 꿍꿍이 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군요. 아니면 더 많은 걸 좀 요구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도 그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라고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회담에 대해서 오히려 그 회담과 그 의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여전히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북한이 굉장히 바라던 바거든요.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한국 측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고 대북의 선전전을 시작을 했죠.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재작년 목함 지뢰 때 사실은 확성기 방송 때문에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방송 내용 자체를 듣고 이미 탈북한 북한군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게 핵심적인 것이 그 방송을 듣는 북한군이 주로 북한의 엘리트층 자녀입니다. 그쪽 군사분계선에 배치되는 이제 최선선이죠. 배치되는 측은 북한에서도 출신 성분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하거든요. 그들이 한국의 이런 어떤 선전을 듣고 실상을 알게 된다라면 북한 체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회담을 하면 적대 행위가 중지가 될 것이고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인데 이번 회담 제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이렇게 평가를 좀 했어요. 이런 게 김정은한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늘 뭐 회담과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한국 정부가 이번 그 회담을 제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주변국들도 다 그것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자. 결국 그것은 북한이 응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제시가 되는 거죠. 뭐 중국은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한 적절한 시점에 아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한미 정보사단이 평남 인근과 내륙 지역에 이동식 발사 차량 움직임과 미사일 추적 레이더의 가동 징후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ICBM이 될지 아니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추가 핵실험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추가적으로 어떤 도발 행위를 할지 지금 저희들은 대화를 제의를 한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예상을 하세요? 저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강도 도발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ICBM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핵실험인데 뭐 사실 지난 4월달 한반도 위기설이 있을 때 고강도 도발을 한다라고 했지만 당시에는 하지 못했죠. 가장 큰 요인은 제 판단에는 역시 미국과 중국이 강력하게 압박을 가했고 특히 중국이 강력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할 동기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속도전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의 실전 운영 능력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미국과의 이제 평화 협정이 됐던 1대1의 대화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어쨌든 대북 압박과 제재가 지난 뭐 1년 이상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느끼는 압박도 적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느낄 것이고요. 그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핵심은 결국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그렇죠. 4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갈등의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뭐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으로서는 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실험을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38 뉴스죠. 북한 전문 매체. 거기서 뭐 SLBM, 그러니까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징후들이 좀 포착이 됐다. 그건 언제 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성 사진을 보니까 그런 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연속성상으로 보면 되겠네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 그렇죠. 북한이 최종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것은 핵을 탑재한 SLBM이죠. 그것이 이른바 2차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그것을 성공을 한다면 정말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 기술은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발하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났죠. 식량 부족으로 북한 내에 굶어 죽는 주민들이 속출을 하고 있다 했는데 오늘 AP통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최소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가 소요된다. 북한의 전체 1년 예산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자, 핵을 위해서라면 북한 주민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건 뭐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김정은 체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북한의 지난 10년간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를 보면 23.4%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뭐 거의 GDP의 4분의 1을 국방비에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그중에 뭐 거의 또 상당량을 핵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북한의 기본적인 노선이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경제 및 핵 병진 노선 아닙니까? 거기에 기본적인 그들이 말하는 개념은 결국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더 이상 재래식 전력을 이렇게 대규모로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비용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경제에 그것을 투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본 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뭐 당분간 막대한 군비를 사용하더라도 그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지속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될 것이 북한의 셈법이 결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는 더욱 심각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 1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고 국제사회에서 뭐 지금 전혀 그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북한의 경제는 더욱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북한이 말하는 병진 노선이라는 것이 자체적인 모순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군비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는 대화를 제기했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계속해서 제재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망 적분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 안에는 개성공단 재가동 막는 법안도 내용이 그제 설명이 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성공단 부분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자, 근데 미국에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북한을 자극한다면 저희 정부로서는 좀 어렵지 않냐? 그 같은 어떤 코드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제재 국면이죠. 아주 명확하게 밝혔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대북 대화를 제의했을 때도 미국의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한테 물어봐라. 이제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붙인 말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대화의 시점에서 북한은 굉장히 멀어져 있다. 그러니까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법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대북 제재 현대화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법인데 그것이 5월 4일 날 지금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가 돼 있죠. 그 법이 통과가 되면 북한이 해외 송출하는 그 노동자를 전혀 송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반면 한국은 제재와 압박에 동참을 하지만 거기도 대화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이렇게 병합해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